지금 무슨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그가 어리둥절해하자 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방금 어디를 보신 건데 그러세요? 저는 운전석 아래를 가리키며 따져 물었어요. 아니, 오해하신 겁니다. 그는 어이없다는 듯 실소를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제 몸이 원래 이런 건데 이걸 어떻게 변명을 해야 합니까? 그의 당황스러운 해명을 듣던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아, 혹시 내가 오해한 걸까? 찬찬히 다시 보니 제 오해도 그럴 만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대함이었거든요. 평상시에도 저런 거면 대체 얼마나 더 상상만으로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저는 정소라 48살입니다. 이 동네에서 20년째 미술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5년 전 이혼하고 나서는 아들 하나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아왔죠. 요즘은 아들도 대학생이 되어 기숙사 생활을 하니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외롭다는 생각은 안 하려고 해요. 오늘도 여느 때처럼 아이들에게 수채화를 가르치고 저녁에는 입시반 학생들을 지도했습니다. 퇴근길 문득 냉장고가 텅 비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오늘은 마트에 들러야겠다. 나른한 오후 마트에 장을 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어요. 순간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졌습니다. 다행히 신호 대기 중이었고 저는 휴대폰을 주우려 고개를 숙였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운전석 뒷부분을 누군가 들이받았어요. 저는 깜짝 놀라 정신을 차리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아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건장한 체격의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쩔쩔매며 차 앞에 서 있었어요. 이분, 어디서 봤는데? 자세히 보니 우리 동네 식자재 마트 사장님이었습니다. 강정권 씨, 이 동네에서 15년째 마트를 운영하시는 분이죠. 무뚝뚝해 보이지만 늘 신선한 재료만 고집하시는 걸로 유명해요. 저도 가끔 그 마트에 들러 장을 보곤 했습니다. 일단 차를 길가에 세우고 보험사를 부르기로 했습니다. 처음 겪는 사고라 몸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런 저를 본 강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제 차에 같이 가 계세요. 이쪽으로 오시죠. 저는 얼떨결에 그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운전석 아래로 보이는 그곳이 눈에 띄게 드러나 보였던 겁니다. 설마 나를 보고 이 사람 변태 아니야? 당황한 나머지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어요. 지금 무슨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그가 어리둥절해하자 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어머, 분명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저는 운전석 아래를 가리키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제가 당황해하자 그는 더욱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방금 어디를 보신 건데 그러세요? 저는 운전석 아래를 가리키며 황급히 해명했습니다. 그러자 강 사장님의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니, 오해하신 겁니다. 그는 어이없다는 듯 실소를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제 몸이 원래 이런 건데 이걸 어떻게 변명을 해야 합니까? 그의 당황스러운 해명을 듣던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가 오해한 걸까? 찬찬히 다시 보니 제 오해도 그럴 만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대함이었거든요. 평상시에도 저런 거면 대체 얼마나 더 상상만으로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순간 제 얼굴이 불같이 달아올랐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를. 저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 사장님은 한숨을 길게 내쉬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라서요.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어디를 봐야 할지 몰라 창밖만 바라봤어요. 정말 창피해. 어쩌다 이런 오해를. 그때 강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소라,
원장님 맞으시죠? 3번가 미술학원. 네. 아, 네. 어떻게 아세요? 저희 마트에 가끔 오시잖아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날 기억하고 있었다고? 묘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잠시 후 보험사 직원이 도착했습니다. 사고 처리는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다행히 차 뒷범퍼만 살짝 찌그러진 정도였고 강 사장님 쪽 과실이니 보험 처리하면 된다고 했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완전히 부주의했습니다. 강 사장님은 연신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에요. 저도 아까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는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저는 황급히 제 차로 돌아가려 했어요. 잠깐만요. 강 사장님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려도 될까요? 놀라셨을 텐데.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거절해야 하나? 근데 왠지 거절하기가. 아, 이상한 뜻은 아니고요. 강 사장님이 황급히 덧붙였습니다. 제가 사고를 낸 거니까 그리고 같은 동네에 사는데 오해도 풀고 싶습니다. 그의 진지한 눈빛을 보니 거절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럼 잠깐만요. 근처 카페에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저는 아메리카노를 홀짝였어요. 아까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익숙해요. 젊었을 때부터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았거든요. 강 사장님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심지어 군대에서도 오해받아서 한바탕 소동이 났었죠. 지금은 그냥 체념하고 살아요. 이 사람도 나름 힘들게 살아왔구나. 혼자 사세요? 불쑥 튀어나온 제 질문에 강 사장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괜한 질문을. 아니에요. 네. 10년 전에 아내를 먼저 보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이제는 괜찮습니다. 원장님은요? 저도 5년 전에 이혼했어요. 아들 하나 있는데 지금은 기숙사 생활 중이고요. 묘한 동질감이 느껴졌습니다. 둘 다 혼자 살고 둘 다 외로움을 숨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동안 힘드셨겠어요. 강 사장님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사장님도요. 저는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원장님, 네. 오늘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혹시 괜찮으시면. 강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가끔 밥이나 같이 먹을 수 있을까요? 적적한데 밥 친구나 하시죠. 이건 무슨 의미지?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상한 뜻은 정말 아니고요. 강 사장님이 또 황급히 해명했습니다. 그냥 혼자 사는 사람들끼리 가끔 밥 한 끼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좋아요.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대답이 나왔습니다. 정말요? 강 사장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묘한 인연은 시작되었습니다. 교통사고에서 시작된 그리고 어처구니 없는 오해로 얼룩진 하지만 왠지 나쁘지 않은 시작이었어요. 그날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강 사장님과 연락처를 주고받았지만 먼저 연락하기가 망설여졌어요. 밥 먹자고 했는데 언제 연락해야 하지?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자꾸 핸드폰만 확인하는 제 모습이 우스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띠링, 메시지 알림이 울렸어요. 원장님, 혹시 내일 저녁 시간 괜찮으세요? 제가 맛있는 식당 하나 알고 있는데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렇게 빨리 연락이 올 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어요. 네, 괜찮아요. 몇 시에 뵐까요? 다음 날 저는 옷장 앞에서 1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냥 밥 먹는 건데 뭘 이렇게 고민하냐? 혼잣말을 하면서도 계속 옷을 갈아입었어요. 너무 화려하면 이상하고 너무 수수하면 성의 없어 보이고
결국 단정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와 청바지를 입었습니다. 저녁 6시 약속 장소인 한식당 앞. 강 사장님은 벌써 도착해 계셨어요. 깔끔한 셔츠에 면바지를 입은 모습이 평소 마트에서 보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안 기다리셨죠? 아니요, 저도 방금 왔어요. 거짓말이었죠. 그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보니 꽤 오래 기다리신 것 같았어요.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의 한정식 집이었어요. 여기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제가 단골이거든요. 혼자 오시나 봐요? 네. 집에서 혼자 먹으면 귀찮아서요. 여기 1인분도 해주시거든요. 메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갈하게 차려진 한식이었어요. 잘 먹겠습니다. 저희는 어색하게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원장님은 미술학원을 얼마나 하신 거예요? 강 사장님이 먼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20년 됐어요. 결혼하기 전부터 시작했으니까. 대단하시네요. 20년이면 사장님은 마트를 15년 하셨다고 들었어요. 내 아내가 살아있을 때 같이 시작했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많이 그리우시겠어요. 처음엔 그랬죠. 근데 이제는 그냥 익숙해졌어요. 그리움도 일상이 되더라고요. 그의 담담한 목소리에서 긴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저도 처음엔 힘들었어요. 이혼하고 나서 제 입에서도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거든요. 학원 직원이랑. 아이고,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덜 아팠을 텐데. 매일 보던 사람이라서 배신감이 더 컸어요. 강 사장님은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래도 원장님은 잘 이겨내신 거예요. 혼자서 학원도 운영하시고 아드님도 키우시고 사장님도요. 혼자서 마트 운영하시는 거 쉽지 않으셨을 텐데. 우리 대단한 사람들이네요. 강 사장님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니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 사람 참 착하게 생겼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을 저녁 공기가 상쾌했어요. 산책 좀 하실래요? 근처에 공원이 있는데. 좋아요. 우리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주변은 조용했고 가로등 불빛만이 길을 밝히고 있었죠. 원장님. 네. 오늘 즐거우셨어요? 네, 정말 오래간만에 편하게 밥 먹은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강 사장님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다음엔 제가 맛있는 곳 소개해 드릴게요. 정말요? 그럼 다음 주는 어때요? 네, 좋아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거울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나, 왜 이러지? 5년 만에 처음으로 설레는 감정이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밥만 먹었지만 점점 영화도 보고 카페도 다녔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둘 다 이 관계를 숨기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원장님, 우리 아직은 조용히 만나는 게 어떨까요? 강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동네가 좁잖아요. 사실 저는 학부모들 눈치가 보였고 강 사장님은 마트 단골 손님들 입방아가 두려우셨대요. 정말 친구인 상태로 3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소라 씨, 이제 우리는 서로 이름을 부르는 사이가 되어 있었어요. 오늘 저희 집으로 올래요? 제가 직접 요리해드리고 싶어서요. 정권 씨 집에요? 네, 괜찮으시면. 저는 설레는 마음과 동시에 긴장이 됐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들키면 안 되는데. 그날 저녁 저는 완벽한 변장을 했습니다. 머리에는 스카프를 둘둘 감고 선글라스까지 썼어요. 완벽해. 이러면 아무도 못 알아볼 거야. 거울을 보며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강 사장님 마트 앞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조심스럽게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원장님?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설마. 천천히 돌아보니
학원 학부모님인 박미경 씨가 서 계셨습니다. 원장님 맞으시죠? 어머, 여기서 웬일이세요? 아, 아니에요, 제가 저는 황급히 선글라스를 더 올렸었어요. 근데 이 밤에 왜 그렇게 선글라스까지? 아, 하, 그냥 장 보러 왔어요. 눈이 좀 부셔서요. 바로 그때 2층에서 강 사장님이 내려왔습니다. 소라 씨, 왜 안 올라와요? 음식 다 식게. 강 사장님도 박미경 씨를 발견하고 얼어붙었어요. 어머, 사장님? 그런데 소라 씨? 박미경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 두 분. 그런 사이셨구나. 아, 아니에요. 저희는 우리는 동시에 부정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어머, 축하드려요. 그런데 왜 숨기셨어요? 박미경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학원 가면 다들한테 말해도 되죠? 아, 안 돼요. 박 선생님. 하하. 농담이에요, 농담. 그런데 원장님, 그 변장은 좀 심했어요. 결국 그날 저녁은 박미경 씨까지 합류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셋이서 저녁을 먹게 됐어요. 두 분 정말 잘 어울리세요. 근데 언제부터셨어요? 박미경 씨의 질문 공세가 시작됐습니다. 그게 몇 달 전에. 어머, 벌써요? 우리 동네에서 소문도 안 났는데. 박 선생님, 부탁인데 아무한테도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물론이죠. 제 입은 무덤이에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박미경 씨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어요. 다음 날 학원. 원장님, 축하드려요. 학부모 단톡방이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원장님 드디어 남자친구 생기셨대요. 마트 사장님이랬어? 잘생기셨던데. 어머, 두 분 정말 잘 어울려요. 미경 씨,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 사장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소라 씨, 마트도 난리예요. 거기도요? 네. 단골 손님들이 축하한다고 한참을 놀리고 가셨어요. 우리는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렇게 된 거 그냥 당당하게 사귀는 게 어때요? 강 사장님이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숨기는 것도 지쳤어요. 그렇게 강 사장님과 처음으로 공개 데이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목적지는 동네 찜질방. 오랜만에 찜질방 가는 거예요. 정말 기대돼요. 저는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찜질방에 도착해서 각자 옷을 갈아입고 만났어요. 와, 정권 씨. 찜질복 잘 어울려요. 소라 씨도요. 우리는 나란히 안마의자에 누웠습니다. 아, 이거 정말 시원하다. 저는 눈을 감고 안마를 즐겼어요. 강 사장님도 옆에서 편안하게 누워 계셨죠. 그런데, 어머, 저기 좀 봐. 누군가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별꼴이야. 호텔을 갈 일이지. 저는 눈을 떴어요. 주변 아줌마 몇 분이 강 사장님을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찜질복 바지는 헐렁하지만 누워있는 자세에서는 그게 그대로 드러나 보였던 거예요. 정권 씨, 제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네, 저기, 사람들이. 강 사장님이 상황을 파악하고는 황급히 일어나 앉았어요. 아, 죄송합니다. 그는 민망한 표정으로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하지만 아줌마들의 수군거림은 계속됐어요. 저게 진짜 사람이야? 우와, 부럽다, 저 여자. 정작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저는 괜히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정권 씨, 우리 그냥 나가요. 네, 그게 좋겠어요. 우리는 황급히 찜질방을 나왔습니다. 밖에 나와서 우리는 한참을 웃었어요. 미안해요, 소라 씨. 쟤 때문에. 아니에요. 근데 정말 어디를 가도 눈에 띄시네요. 평생 이렇게 살았어요. 이제는 익숙해요. 정권 씨. 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그게 정말 궁금하긴 하네요. 네. 강 사장님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계속 궁금했거든요. 평상시에도 저 정도면 제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어요. 대체 얼마나 더 클까 하고요. 강 사장님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소라 씨, 미안해요. 너무 직설적이었나요? 아니, 그게, 그는 당황한 듯 머리를 긁적였어요. 사실, 저도 소라 씨랑 더 가까워지고 싶긴 한데, 네, 아직 제가 부담드릴까봐 조심스러웠어요. 강 사장님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예전에 아내가 처음엔 좋아했는데 나중엔 힘들어했거든요. 그래서 그의 목소리에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어요. 정권 씨, 소라 씨가 저 때문에 힘들어할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오히려 더 궁금해요.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강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오늘 밤 확인하실래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네, 좋아요. 그렇게 강 사장님의 집에 도착한 저는 긴장한 채로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차 한 잔 드릴게요. 강 사장님도 긴장한 듯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소라 씨, 네, 정말 괜찮은 거죠? 네, 괜찮아요. 저도 준비됐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강 사장님도 천천히 저를 안아주었어요. 천천히 할게요. 혹시 힘들면 언제든 말해요. 네. 그의 품은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제 모든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아니, 궁금증을 넘어서 상상 그 이상이었어요. 소라 씨, 괜찮아요? 강 사장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잠깐만요. 천천히. 미안해요. 제가 너무, 아니에요. 그냥 적응이 필요해서 처음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강 사장님은 정말 조심스럽게 천천히 대해줬습니다. 힘들면 말해요. 네.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아니, 익숙해진 정도가 아니라, 아, 이런 느낌이구나. 다음 날 아침, 저는 강 사장님의 품에 안겨 눈을 떴어요. 온몸이 욱신거렸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일어났어요? 강 사장님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네. 근데 괜찮아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해요. 제가 조심했는데도 아니에요. 좋았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당황스러웠는데 나중엔 정말 좋았어요. 강 사장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그리고 제 상상보다 훨씬 대단했어요. 소라 씨, 평생 이런 경험은 처음이에요. 저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강 사장님이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래도 소라 씨가 힘들어하실까봐 걱정이에요. 걱정 마세요. 익숙해질게요. 정말요? 네, 당신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처음의 충격도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계도 한층 더 깊어졌어요. 소라 씨,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요? 어느 날 저녁 강 사장님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네, 왜요? 우리 여행 가는 거 어때요? 1박 2일로. 여행. 5년 만에 처음 듣는 단어였어요. 이혼하고 나서는 혼자 어디 가본 적도 없었거든요. 좋아요.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대답이 나왔습니다. 금요일 오후 학원 수업을 마치고 짐을 챙겼어요. 뭘 가져가야 하지? 옷장을 뒤지다가 문득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속옷들이 보였습니다. 결혼 전에 샀던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한 레이스 잠옷. 이번엔 입어볼까? 얼굴이 빨개졌지만 가방에 넣었어요. 강 사장님이 차를 몰고 학원 앞으로 왔습니다.
준비됐어요? 네. 어디로 갈까 고민했는데 강릉으로 가려고요. 바다 보고 싶지 않아요? 좋아요. 바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차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설레는 여행이야. 강 사장님의 손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소라 씨, 네, 격하게 행복합니다. 저도요. 2시간 후 강릉에 도착했습니다. 미리 예약해둔 펜션이었어요. 와, 바다가 바로 보이네요. 펜션 테라스에서 보이는 바다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예쁘죠? 제가 일부러 오션뷰로 예약했어요. 고마워요, 정권 씨. 짐 풀고 저녁 먹으러 갈까요? 네. 근처 횟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신선한 회와 매운탕이 정말 맛있었어요. 맛있어요? 네, 정말 맛있어요. 저는 소주를 한 잔 마셨습니다. 소라 씨, 술 괜찮아요? 오늘은 마셔도 돼요. 내일 운전 안 해도 되니까. 그럼 저도 한 잔 할게요. 우리는 바다를 바라보며 소주를 나눠 마셨습니다. 소라 씨, 저 말해도 될까요? 뭐요? 저는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아요. 강 사장님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소라 씨를 만난 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에요.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도 정권 씨를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줄 거죠? 당연하죠. 펜션으로 돌아왔습니다. 밤바다의 파도 소리가 들려왔어요. 샤워 먼저 하고 올게요. 저는 가방에서 그 잠옷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여자로서 용기를 더 내보자.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강 사장님은 테라스에서 맥주를 마시고 계셨어요. 다 했어요? 그가 돌아보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저는 얇은 가운만 걸치고 있었거든요. 소라 씨, 어때요? 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강 사장님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아름다워요. 그가 저를 천천히 안았습니다. 오늘도 괜찮아요? 네. 천천히요. 그날 밤, 파도 소리와 함께 우리는 서로를 품었습니다. 처음보다 훨씬 여유로웠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됐어요. 소라 씨,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정권 씨. 그의 품에서 저는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강 사장님의 품에 안겨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일어났어요? 몇 시예요? 아직 일찍이에요. 더 자도 돼요. 아니요. 일어나서 바다 볼래요. 우리는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아침 바다는 어젯밤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예쁘죠? 네. 정말 예뻐요. 강 사장님이 뒤에서 저를 안아줬습니다. 소라 씨, 네. 우리 자주 이렇게 여행 다닐까요? 좋아요. 그런데 왜요? 다음엔 제가 계획 세울게요. 어디로 가고 싶은데요? 제주도요. 제주도 가서 며칠 있고 싶어요. 좋아요. 언제든지. 점심을 먹고 펜션을 체크아웃했습니다. 벌써 가야 하네요. 아쉬워요. 다음에 또 오면 되죠. 네, 꼭 다시 와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48살에 다시 시작한 사랑.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그리고 이 행복이 계속되길 바랐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학원에서 평소처럼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강 사장님한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소라 씨, 지금 시간 돼요? 수업 중인데. 무슨 일이에요? 제가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요. 네. 무슨 일이에요? 어디 아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 아픈 건 아니고, 설명하긴 좀 그런데. 지금 어디세요? 제가 갈게요. 급히 수업을 마치고 강 사장님이 계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비뇨기과 앞에 그가 서 있었어요. 정권 씨, 무슨 일이에요? 소라 씨, 미안해요.
괜히 놀라게 해서 대체 무슨 일인데요? 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아침에 일어났는데 통증이 좀 있어서요. 그래서 검사를 받았는데 그래서요? 의사 선생님이 너무 무리하면 안 된다고 순간 이해가 됐습니다. 혹시 우리가 너무 강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근에 좀 자주 그랬잖아요. 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어머, 그럼 어떡해요? 한동안 조심해야 한대요. 그리고요? 정기적으로 검진 받으라고 했어요. 병원을 나오면서 저는 걱정이 됐어요. 정권 씨, 정말 괜찮은 거예요? 네,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조심하면 돼요. 제가 너무 무리하게 한 걸까요? 아니에요. 제가 조절을 못한 거죠. 그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소라 씨랑 있으면 자꾸 욕심이 나서요. 바보, 건강이 먼저예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집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 너무 앞만 보고 달려온 건 아닐까? 사귄 지 이제 겨우 몇 개월인데 벌써 여행도 다녀오고 거의 매일 만나고 좀 천천히 가야 하나? 하지만 마음은 자꾸만 그를 향했어요. 다음 날 강 사장님과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소라 씨, 어젯밤 잠 잘 잤어요? 네. 정권 씨는요? 저도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라 씨, 네. 우리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강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도 그 생각했어요. 그렇죠? 우리 이제 좀 천천히 갈까요? 천천히요? 네. 급하게 만나지 말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만나고 제 마음 한쪽이 아쉬웠지만 그게 맞는 것 같았어요. 좋아요. 그럼 우리 데이트 날을 정해요. 데이트 날이요? 네. 매주 금요일 어때요? 좋아요.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매주 금요일만 만나기. 다른 날은 각자의 일에 집중하기. 처음엔 힘들었어요. 매일 보고 싶은 마음을 참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좋았습니다. 금요일이 더 설레고 만났을 때 더 소중했어요. 그렇게 두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강 사장님이 특별한 곳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제가 가끔 오는 곳이에요. 야경이 정말 예쁘거든요. 언덕 위에서 내려다본 도시의 야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와, 정말 예뻐요. 소라 씨, 네. 강 사장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 말해도 될까요? 뭐요? 소라 씨랑 결혼하고 싶어요. 저는 깜짝 놀라 그를 바라봤습니다. 결혼, 이요? 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강 사장님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번 두 달, 정말 힘들었어요. 힘들었다고요? 네. 금요일만 만나기로 했잖아요.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서로를 위해서 천천히 가는 게 맞다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안 되더라고요. 월요일부터 소라 씨 생각만 나는 거예요. 정권 씨, 화요일엔 마트에서 일하는데 자꾸 문 쪽을 쳐다보게 돼요. 혹시 소라 씨가 들어오는 건 아닐까 하고. 저도 수요일엔 잠을 못 자요. 금요일까지 아직 이틀이나 남았는데 어떡하나 싶어서. 저도 그랬어요. 목요일 밤엔 더 심해요. 내일이면 만나는데 하루가 왜 이렇게 긴지. 강 사장님이 제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서 깨달았어요. 저는 소라 씨를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걸로는 안 되겠다고요. 정권 씨, 매일 보고 싶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옆에 소라 씨가 있었으면 좋겠고, 점심때 같이 밥 먹고, 저녁엔 같이 TV 보고, 그렇게 매일매일 함께 있고 싶어요.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게 건강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오히려 제 마음 건강이 나빠지더라고요. 소라 씨 없는 6일이 너무 길어요. 저도요. 저도 매일 당신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싶어요.
더 이상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아요. 강 사장님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소라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결혼해요.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저도 더 이상 못 참겠어요. 강 사장님이 저를 꽉 안아줬습니다. 고맙습니다, 소라 씨. 저야말로 고마워요, 정권 씨. 우리는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서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강 사장님의 집. 이제 규칙 따위는 필요 없죠? 강 사장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이제 매일 볼 거니까요. 그럼 오늘부터는 그가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매일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우리는 그날 밤 표현하지 못했던 그리움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레 각자의 집에 짐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칫솔이 강 사장님 집 화장실에 놓였고 그의 면도기가 제 집 세면대에 자리 잡았어요. 소라 씨, 이거 뭐예요? 강 사장님이 제 화장대 앞에서 물었습니다. 토너요. 피부에 바르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당연하죠. 토너, 에센스, 세럼, 크림. 다 필요한 거예요. 세럼이 뭐예요? 에휴, 남자들은 몰라요. 일주일 후 제가 강 사장님 집에 갔을 때 화장실에 뭔가 늘어나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아, 토너 샀어요. 소라 씨가 피부 관리 중요하다고 해서 뭐든 같이 하면 좋잖아요.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권 씨, 제가 선물하려 했는데, 근데 이거 맞게 산 거예요? 남자용이라고 해서 샀는데, 완벽해요.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할 순 없었죠. 소라 씨, 설거지는 바로바로 하는 게 좋지 않아요? 강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미안해요. 저 원래 좀 미루는 편이에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그냥 제 습관이 좀 까다로운가 봐요. 반대로 저도 적응이 필요했어요. 정권 씨, 양말 여기저기 벗어놓지 마세요. 아, 미안해요. 습관이. 서랍에 넣어놓으면 안 돼요? 네. 앞으로 조심할게요. 그러면서도 다음 날이면 또 소파에 양말이 벗어져 있었어요. 소라 씨, 네. 제가 코를 많이 곤대요. 네. 그래요? 네. 아내가 살아있을 때 많이 힘들어했어요. 혹시 소라 씨도 괜찮아요. 저도 이갈이에요. 네. 네. 스트레스 받으면 일을 가는 편이에요. 그래요? 그럼 우리 서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제가 먼저 잠들었어요. 드르렁, 드르렁. 어머, 진짜 코를 고시네. 하지만 신기하게도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옆에 누가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5년 동안 혼자 자다가 이제는 옆에서 숨소리가 들린다는 게 따뜻했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소라 씨, 오늘 저녁 몇 시에 끝나요? 7시쯤요. 왜요? 집에 일찍 와요.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네. 무슨 일 있어요? 그냥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특별한 날? 그날 저녁 7시. 집 앞에 차를 세우는데 현관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정권 씨가 벌써 와 있나? 문을 여는 순간 고소한 냄새가 났습니다. 다녀왔어요? 강 사장님이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어머, 뭐예요, 이게? 식탁에는 촛불이 켜져 있고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오늘이 우리가 처음 만난 지 정확히 6개월째 되는 날이에요. 어머, 그랬어요? 네. 그래서 준비했어요. 앉아요. 저는 감동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다행이에요. 사실 오늘 마트 일찍 닫고 이 시간 동안 준비했어요. 고마워요, 정권 씨. 아니에요. 소라 씨가 항상 저 챙겨주잖아요. 저도 이 정도는 해야죠.
식사가 끝날 무렵 강 사장님이 뭔가를 들고 왔어요. 이건 떡 케이크? 네. 소라 씨가 떡 좋아한다고 해서 예쁘게 포장된 떡 케이크였어요. 어머, 예쁘다. 한 입 먹어봐요. 저는 포크로 떡 케이크를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응? 뭔가 딱딱한 게 입안에서 뭔가가 느껴졌어요. 이게 뭐지? 꺼내보니 작은 반지였습니다. 정권 씨, 이게 청혼 반지예요. 강 사장님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미 결혼하기로 했지만 제대로 된 반지를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정소라 씨, 평생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네, 네. 그가 제 손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딱 맞았어요. 사이즈 어떻게 알았어요? 몰래 소라 씨 반지 가져가서 측정했어요. 언제? 지난주에 샤워할 때요. 에휴, 이 사람. 우리는 웃으며 안아줬습니다. 그날 밤, 정권 씨, 정말 고마워요.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저도요. 소라 씨가 좋아해서 우리는 침대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진 자세였어요. 근데 정권 씨, 응? 떡 케이크에 반지 넣는 아이디어.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그게 정권이 쑥스럽게 웃었어요.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프로포즈 아이디어 이렇게요. 에휴, 귀여워. 근데 케이크에 넣으면 크림 때문에 더러워질 것 같아서 떡 케이크가 낫겠다 싶었어요. 센스 있네요. 그쵸? 제 생각에도 괜찮은 것 같았어요. 저는 웃으며 그의 품에 파고들었어요. 근데 임플란트 할 뻔했네요. 네.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권이 벌떡 일어나 앉았어요. 헉! 생각 못했네. 미안해요, 소라 씨. 정권이 머리를 감싸주었어요. 앞으론 이런 위험한 서프라이즈는 안 할게요. 에이, 괜찮아요. 너무 로맨틱했어요. 로맨틱하긴요. 위험했지. 그래도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떡 케이크에서 반지가 나왔던 날 하면서요. 그렇게 좋게 생각해줘서 고마워요. 저는 손가락에 낀 반지를 바라봤습니다. 예뻐요. 정말 예뻐요. 소라 씨 손에 어울리는 걸로 골랐어요. 고마워요, 정권 씨. 저야말로 고마워요. 제 옆에 있어줘서 우리는 다시 누워서 서로를 안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저희는 조촐한 결혼식을 올리고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어요. 지금은 정권 씨의 마트 2층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이 차려준 아침 식사가 기다리고 있고 저녁엔 함께 마트 일을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해요. 가끔 학원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남편이 조용히 안아주고 남편이 마트 일로 스트레스 받을 땐 제가 옆에서 들어줍니다. 48살에 다시 시작한 사랑. 교통사고에서 시작된 황당한 오해로 얼룩진. 그리고 일주일도 참지 못해 결혼까지 한 우리의 이야기.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우리는 강 사장님, 아니, 이제는 제 남편 정권이와 함께 살고 있어요. 결혼 후 제 집을 정리하고 마트 2층을 새로 꾸며서 신혼집으로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서 아침을 먹어요. 오늘 학원 몇 시에 끝나? 6시쯤. 당신은? 나도 6시에 마트 닫을게. 같이 저녁 먹자. 이런 평범한 대화가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요즘 동네에서는 우리가 꽤 유명해요. 저기 미술학원 원장님이랑 마트 사장님 부부 보셨어요? 응, 정말 다정해 보이던데? 나이 들어서 다시 만난 사랑이래요. 보기 좋더라. 가끔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면 얼굴이 간지러워요. 하지만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당당해요. 48살에 다시 시작한 사랑이 뭐 어때서요? 물론 아직도 가끔 웃긴 일들이 생겨요. 지난주에는 동네 목욕탕에 같이 갔다가 아줌마, 저 남자 좀 봐봐. 어머, 저게 진짜야? 또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요. 정권도 태연하게 넘기고
저도 그냥 웃어요. 여보, 오늘도 인기 많네? 에휴, 그만 놀려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두렵기도 했고, 걱정도 많이 했죠. 하지만 정권 씨는 정말 신사였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제가 힘들어하면 바로 멈추고 괜찮은지 계속 물어봤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익숙해졌고 이제는 오히려 만족스러워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지금이 정말 좋아요. 5년 동안의 외로움이 한 번에 채워지는 느낌이랄까요? 가끔 생각해요. 그날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제가 그때 오해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가장 황당한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 가장 당황스러운 오해가 평생의 인연이 될 수 있다는 것. 이 이야기를 읽고 계신 여러분께 혹시 지금 외롭거나 사랑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에요. 사랑에는 나이도 때도 없어요. 저는 48살에 다시 시작했고 지금 이렇게 행복해요. 인생은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특별한 인연이 찾아올 수 있답니다. 저처럼요. 교통사고와 황당한 오해에서 시작된 사랑처럼 말이에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